안녕하세요. 시장의 마법사입니다. 오늘 금요일도 폭락하고 오늘 완전히 대폭락을 했는데 일반적인 조종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저는 대폭락은 무조건 기회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코로나나 08년 또는 22년 급락장하고는 좀 다르죠.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여기서 추가로 더 떨어지기는 저는 좀 어렵다고 보고 있고 약간 더 떨어질 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 사실상 바닥을 찍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럼 뭘 해야 되냐? 폭락할 때 항상 이 리밸런싱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리밸런싱이라는 거는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괜찮으면 계속 보유하고 있으면 되지만 이 다 같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오늘 바이오 제외하고는 삼성 바이오 말고는 아마 대다수가 떨어진 것 같아요. 실적이 좋아진 회사도. 그러면 이제 내가 잘못 샀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럴 때 갈아타는 거죠. 같이 떨어지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낙폭 과대주가 있죠. 실적이 나쁜데 낙폭 과대주는 그런 거는 이제 사면 안 되고 실적이 좋은데 또는 주도주였는데 그런 거 사면 되고요. 또 하나는 실적주죠. 실적이 분명히 좋은데 오늘 폭락한 기업이 있습니다. 많겠죠. 그런 걸 사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금요일도 폭락하고 오늘은 대폭락을 하니까 무섭죠, 진짜. 이거는 이러다가 코스피 2천 깨지고 미국도 대폭락을 완전히 이제 폭락장이 오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저도 여러 이제 자료나 이런 걸 검토하는데 여기서 막 더 빠져갖고 조정이 아닌 하락장이 오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장 심리에는 훨씬 좋다는 거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지수가 계속 빠져요. 조금씩. 또 빠지고 또 조금씩 빠지고 빠진 것보다 반등은 또 적고 또 뭐 2시 되면 더 빠지고 그래서 그렇게 흘러내리는 것보다 화끈하게 폭락하는 게 시장 심리에 훨씬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대폭락 이유가 이제 먼저 뭐냐면 시작이 이거였습니다. 7월에 non-farm payroll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비농업 고용 건수가 컨센을 대폭 하회하면서 그때 이제 한번 난리가 났었고요. 그러면서 7월 실업률이 4.3% 최근 2009년에 최고 21년 9월 이후 그래서 이때 샤메 법칙 하면서 계속 이제 합창을 했죠 언론에서. 그래서 최근에 이제 채권이 대박 난 게 신년물 금리가 폭락을 했습니다. 4.7%까지 갔던 게 좀 전에 이제 3.74%였는데 이게 3.7% 이하까지 갔었어요. 그래서 채권이 대박이 났고 오늘 니케이 지수가 12.4% 폭락 마감을 해갖고 지금 연초 대비해서 오른 걸 다 까먹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제가 이런 걸 보면서 느낀 거는 한국하고 일본은 지수 투자는 진짜 어렵구나. 나스닥은 그렇지는 않잖아요. 연초 대비해서 오른 걸 다 까먹고 그런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악재가 이렇게 네 가지가 추가로 터졌는데 니케이 지수 폭락, 이거는 이제 NK 트레이드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죠. 금리를 인상하고 그러면서 이제 뭐 금리 인상하면 일본 수출지에 안 좋고 여러 가지가 겹치면서 그리고 엔비디아 블랙엘 B200 출시가 3개월 연기 설이 지금 돌고 있다. 디자인 결함으로. 그래서 25년 초로 연기한다. 이게 사실 이런 게 이제 웃기는 거죠.
장이 좋을 때, 센티가 좋을 때는 이런 게 별 영향이 없는데, 뭐 약간 이제 오르다가 보합권 되고 뭐 이런 정도인데, 지금 시장 심리가 취약하니까 그냥 여기서 이제 숏을 때려버리는 거죠. 그리고 버크셔가 애플 보유지분 절반을 매각했다는 기사가 이제 주말에 났고, 이것도 굉장히 크죠. 그래서 버크셔 현금 보유액이 377조 원으로 사상 최대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지분도 줄이고 있었는데 애플 절반은 굉장히 이제 그게 크죠. 현금상으로. 그래서 한 9배 정도 낮다고 제가 본 것 같아요. 수익이. 그리고 또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때 터졌다. 이란이 이스라엘 공격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센티가 안 좋은데 4개가 다 터졌다. 니케이가 되게 이제 컸다고 보고요. 금리가 이제 4.7%까지 갔던 건데. 그래서 피어 앤 그리드 인덱스를 보면은 익스트림 피어까지는 아직까지 안 갔고요. 피어 정도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또 추가 하락 여지가 있나 이렇게 보이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고점 대비해서 35%까지 떨어졌고요. 그래서 이거는 장, 장후 거래가 아니라 시간외로 이렇게 시간의 장중이 또 있거든요. 근데 오늘 뭐 프리마켓이라고 하나요? 거기 그 오전부터 난리가 나갖고 막 91.3불까지 하락을 했었어요. 그래서 100불이 121선, 121선이었는데 뭐 그냥 완전히 무너진 거죠. 91.3불까지 하락했고 좀 전에 이제 100불 넘었다가 97불까지 하락한 상태인데 굉장히 막 안 좋은 상황이고 그 전형적인 쌍봉 차트죠. 근데 이제 과매도로 사실 보이긴 해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그렇고 그래서 현지 시간 8월 28일에 실적 발표를 하는데 그 사이까지 이제 좀 반등할 수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 그래서 올해가 이제 피스컬 2025년인데 2025 회계연도인데 올해 PER로 한 39배까지 떨어졌고 내년은 또 29배예요. 그래서 분기별로 성장률이 낮아지긴 하지만 지금 35%까지 떨어졌으면은 이 정도면 거의 조정 마무리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게 이제 주봉 차트예요. 근데 좀 반등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하나가 7월 말에 이 낸시 펠로시라는 그 민주당의 의원이죠. 그 뭐 주식 투자로 유명하신 분인데 뭐 콜옵션도 사고 이제 말이 사실 많죠. 정치인이 어떤 내부 정보를 얻은 거 아니냐. 근데 이것도 좀 저는 황당한 것 같아요. 정치인이 이렇게 활발하게 주식 투자를 한다는 게 왜냐하면 일반인이 접근할 수 없는 정보를 접근할 수 있거든요. 분명히 한국도 그렇고. 근데 어쨌든 엔비디아를 추가 매수를 했다. 그래서 뭐 MS 마이크로소프트는 팔고 이제 엔비디아를 샀는데 바닥 아니냐. 근데 그 이후로도 더 떨어지긴 했죠. 그래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뭐 엔비디아와 주가 동행을 하니까 장중 기준으로 고점 대비 거의 40%까지 떨어졌으니까 바닥으로 보이고 다 주봉 차트고요. 마이크로는 고점 대비 47.6%. 그럼 좀 차이 나는 거는 저는 이제 환율 때문에 그런 것 같고 과매도죠. 괴매도가 아니라. 그래서 음 그리고 코덱스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 고점 대비해서 35.4%다. 7월 달에만 이제 어마어마하게 떨어졌거든요. 이것도 이제 장중 기준인데 장중 고점과 저점. 코스피 PBR 0.9가 2525다. 근데 종가는 2441. 장중 저점은 2387까지 떨어졌어요. 엄청난 거죠. 그래서 뭐 조금만 더 떨어졌으면 0.8배까지도 떨어질 수 있는 건데 이 08년이 0.81배였고 20년 코로나 장이 0.64배. 이때는 정말 공포가 엄청났었죠. 08년도 사실 그랬습니다. 자본주의가 끝났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뭐 코로나 때도 만만치 않았고요. 자, 그러면 지금이 이제 그러냐는 거죠. 근데
그래서 저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바닥을 찍었다. 근데 비교를 하자면 87년인가요? 요때하고 좀 비슷하지 않나. 그래서 87년 폭락장하고 비슷하다. 그 상승장에서의 조정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뭐 정확히 이제 바닥은 모르겠지만 오늘 이제 대폭락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내일 아침에 장이 시작되고 또 추가로 떨어진다 그러면 이제 뭐 강력 매수겠죠. 그리고 코스닥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 좀 놀란 게 이게 이제 작년 고점이 아니라 최근에 이제 3월 달인가 고점 대비해서 반토막이 났어요.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ETF가. 그래서 느낌상으로는 저는 그 코덱스 레버리지가 더 떨어졌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이게 막판에 신용이 좀 나온 것 같거든요. 그냥 막판에 딴 거 하는 사이에 보니까 7,240원까지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거 뭐 저는 이제 가장 확실하게 자산을 불릴 수 있는 게 이 코스닥 레버리지 ETF라고 보거든요. 왜냐면은 지수가 낮을 때 사면은 종목 리스크도 없고 근데 이게 7,000원 근처까지 이렇게 빨리 올 거라고 전혀 상상도 못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폭락장은 왠지 좀 흥분이 되더라고요. 좀 변태스럽기도 하고. 근데 이제 폭락했을 때가 항상 기회거든요. 폭락했을 때 절망을 할 게 아니라 22년도 같은 경우에 저는 상당히 좀 패닉에 빠졌었던 게 맞는데요. 그게 이제 솔직히 그랬었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폭락했을 때 항상 기쁜 마음으로 리밸런싱 하거나 아니면 코스닥 레버리지를 사야 된다. 코스닥 레버리지 ETF. 그 고민을 하고 있어야 돼요. 공포 속에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왜 그게 이제 자산을 네, 그런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거든요. 이럴 때가 바로. 그래서 코스피가 연속 폭락을 했기 때문에 과매도가 분명하다. 특히 이제 니케이가 지금 그 올해 상승분을 다 반납을 했기 때문에 그 단기 급등 가능성이 높다. 전 바닥이라고 보고 있고 낙폭과대주가 이런 경우에 항상 먼저 오르고 제일 첫 번째는 인덱스죠. 그래서 레버리지 ETF를 사는 게 가장 정답이고요. 그게 아니면 시장 주도주 중에 폭락한 거 뭐겠습니까? SK 하이닉스 한미 반도체죠. 반도체. 그래서 하이닉스가 제일 낫지 않나? 대장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그 내가 이제 다른 종목 여러 종목을 보유하고 있으면 같이 폭락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거로 갈아타는 것도 괜찮다. 갈아타서 이게 이제 먼저 오르면은 이익 실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존에 보유했던 것 중에 자기가 확신이 있다면 그거를 사도 돼요. 왜냐면 이게 제일 많이 올라갈 게 가능성이 높거든요. 하이닉스나 이 지수 레버리지 ETF가 제일 먼저 치고 나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거 사고 팔고 나서 나머지 다시 이제 사면 되는 거고. 실적조 같은 경우에 이제 제가 뭐 작성을 하고 있는데 BH 이제 애플 비중이 큰 회사죠. 근데 실적이 컨센을 크게 상회했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굉장히 선호하고 벽사는 실적 발표를 사실 안 했기 때문에 아직 실적주는 아니에요. 1분기 오히려 이제 안 좋았는데 하츠가 실적주죠. 연속으로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저는 백산도 좋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포함을 했고 백산 이 나이키의 그 ODM 업체죠. 근데 1분기에 실적이 굉장히 좋았고 어 2분기도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근데 주가가 떨어지니까 자사주 또 매입을 또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기업 수준의 주주 환원을 하는 회사다. 실적도 좋고 주주 환원도 활발하다. 그래서 이제 백산이고요.
화장품 ODM 업체 뭐 유명하죠. 뭐 코스맥스나 뭐 한국콜마, 코스메카 코리아 뭐 많이 있죠. 뭐 그중에서 살 수도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이 금리 인하 수혜주로 꼽히는데 이미 실적이 좋단 말이죠.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러니까 이걸 꼽는 이유가 이제 오늘 사실 별로 밀리지도 않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좀 대출을 쓸 수도 있고 금리 인하 수혜주니까 좀 길게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이걸 다 살 수도 있고 이제 그거는 각자의 선택이고 그 제가 예를 들어드린 거고요. 그리고 채권을 제가 이제 언급을 안 했는데 저는 유비트를 샀었거든요. 20년물 중에 아마 이게 이제 곱하기 100고 UBT가 이제 곱하기 200짜리를 알고 있는데 TMF는 3배인데 이거는 이제 절대 하면 안 되고 운이 좋으면은 이번 같은 경우에 이제 대박이 날 수 있지만 운이 나쁘면은 이번에 이제 이거를 내일 산다 오늘 산다 이러면은 이제 이거는 다 녹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채권은 저는 단기 고점을 찍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채권 ETF는 지금 산다 그러면은 이제 조정식 매수를 해야겠죠. 예, 그게 맞고 그래서 저도 이제 말로는 이러지만 항상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해야 되는 게 폭락했을 때 쫄 게 아니라 폭락이 시작되면 계속 이제 그 좀 이렇게 정신 나간 사람처럼 뇌까려야 되는 거죠. 폭락이 매수 기회다. 폭락 시 리밸런싱 하거나 또는 코스닥 레버리지 ETF를 산다. 이렇게 되면은 손절하고 나서 확실하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억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좋게 봅니다. 다 해소가 됐다고 보고 있어요. 예. 감사합니다.